금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홀로코스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정상이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입니다. 저희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언행을 대통령이 했다. 이스라엘 한인회장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지금 이게 일파만파예요. 저희는 뭐 이스라엘이 워낙 머니까 잘 몰랐는데 이스라엘 지금은 홀로코스트 추념일이래요. 네, 그래서 네. 어제 오늘 그래서 아직까지 이 뉴스가 확산이 안 됐지만 그렇죠. 이게 확산된다면 어마어마할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심지어 그러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이나 유태인들의 네. 보복 아닌 보복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물러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네. 왜 이렇게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참 밤이었죠. 예예. 예, SNS 자정이 넘었다 그러는 것 같던데요? 예, 새벽이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SNS에서 사실 저는 처음에 이제 단순 실수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한 2년도 더 된 영상을 예, 예. 대통령 개인 S에 올렸다가 저는 그냥 좀 사과하고 끝낼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저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뭐 국민의힘이나 이제 야당에서 비판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계속 응전을 하는 건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외교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지금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주 강력하게 우리 컨뎀이라고 하죠. 규탄을 했습니다. 예. 대통령님 사실관계 체크를 바로 하시죠라는 게 이스라엘의 공식 입장이에요. 맞아요. 이 정도면 굉장히 뭐 조롱의 어떤 그 의미까지 내포된 굉장히 강력한 발언인 것인데 오호. 지금 단순한 지금 평시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상황. 그럼요. 지금 요즘 뭐 시사 패널들 다 입을 모아서 한 얘기가 시사 패널들 쓸 자리가 없어진다. 예. 국민들이 다 전쟁만 본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이 중동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정말로 이제 확산이 되고 예.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요. 그럼요. 어떻게 연관이 되냐? 유가가 오르고 예. 환율이 오르고 이게 결국 어디에 영향이 있죠? 주식시장에 영향이 있는 맞아요. 거예요. 그러니까 해외 자본이 계속 유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코스피도 보면 어느 날 막 3% 4% 올랐다가 어느 날 또 3, 4% 막 또 내려가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이 진폭이 이렇게 큰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주식시장 그 지수를 강조하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엉뚱한 발언을 하고 나서 수습은 안 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국가와 이렇게 뭐랄까 응수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국익 차원에서 보면 굉장히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저도 이제 예전에 학교를 미국에서 나와서 유대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많은데 뭐 제가 이제 제 친구들을 뭐 일반화시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금기라는 게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면 예. 집안에 예를 들면 굉장히 강력 범죄를 당한 사람이 예, 있을 때 예. 가족 사이라도 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뭐 정말 뭐 아주 특수한 예. 강력 범죄를 당했을 때. 예. 근데 이 유대인이 갖고 있는 홀로코스트라는 의미는 예. 그냥 그 나라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막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이스라엘 관련해서 뭐 이제 뭐 정보 요원 맞아요. 무사등 뭐 이런 거 뭐. 이런 영화가 많은 게 예. 그 사람들이 이 국가가 무너지면 나의 삶이 다 무너진다라는 이 강력한 트라우마를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왜냐면 지금도 그 자손 후손들이 예.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단 학살에 연루가 돼서 예.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했다. 예. 이런 히스토리가 아직도 그냥 곳곳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그렇죠. 이 홀로코스트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올라간 국가의 정상이 예.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중입니다. 예. 그럼 이게 어떻게 비춰지냐면 마치 이스라엘이 아하. 이란에 대해 하는 이 행위가 예. 과거에 유태인들이 그 받았던 그 행위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저희 자체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이 언행을 대통령이 했다. 예. 저는 그래서 어떻게까지 생각했냐면 예. 참 제가 뭐 참 당직자 입장에서 이렇게까지 참 정치 관여적으로 얘기해야 되나 싶은데 예. 이재명 정권이나 민주당 정부가 어찌됐든 간에 이 트럼프 정부랑은 우호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예. 예전에도 보면은 그 김민석 총리가
관세 협상 다 했다고 해서 예. 그 다음 날 미국 정부가 막 그걸 반박하는 일도 맞아요. 있었고 예, 예. 조금 이 어느 정도 이 국제 관계를 알고 정세를 이해하시는 분이면 지금 이 미국과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아이 그럼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앙심을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한번 그 국내 에이? 정치에 이용을 하려고 에이 설마요. 아니, 그건 왜냐면- 아니죠. 아니죠. 반미라는 게요. 예. 선배님 보시면 반미라는 게 지금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연합하고 있는 지금 형국이고 그런 상황이죠. EU의 일부 국가들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어떤 그 형국이 그런 거죠. 있어요. 예, 예. 지금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럼 이 와중에 내가 한번 미국과 예. 살짝 각을 세워서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이 전쟁 예. 쉽게 말하면 보편적 인권에 대해서 정말로 더 품는 나라고 예. 그 말인즉슨 미국과는 어느 정도 선을 긋는 예. 이런 정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근시안적인 거죠. 이 미국이라는 그래요?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예. 가장 우방국이고 동맹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이 예. 이런 식으로 발언한다는 것 자체는 아하. 이게 지금 미국의 아주 고위급 외교관들 예.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발언이기 때문에 다 주시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발언을 했나 예. 이거부터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럼 그 얘기 할 것 같은데 문 대변인한테 네. 오목 두지 마. 음, 오목이나 둬 그럴 것 같은데. 난 바둑 두고 있거든 명인전.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그 비유도 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지구 침공하는데 지금 화성인 편들 거야? 이 외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는 그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예. 제가 뭐 당직자 그런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정말로 불필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동북아시아 이슈였다면 예. 이해가 갑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뭐 중국, 일본 예.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데 예. 일단 지정학적으로는 우리와 거리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하. 중동이란 곳이. 그럼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어떤 그 관계가 어떻게 정의가 돼 있냐면 예. 우호적인 협력국 정도로 좀 정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예. 대신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요새 그 국가 이미지는 굉장히 좋고 네. K컬처 이런 게 이스라엘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 그럼요. 이런 그렇죠. 상황인데 그렇죠. 아니 정말로 생뚱맞은 어떤 그 SNS였다. 예. 심지어 새벽에 올린 SNS였다. 예. 12시 21분이라 그러네요. 저는 그래서 이거 그냥 실수라고 봅니다. 아, 실수다. 예. 그렇지만 일부에서는 아까 문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큰 빅피처가 있는 것 아니냐 지금 뭐 본인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목 좀 둔다고 명인전 훈수하는 분들 훈수까지는 좋은데 판에 엎어지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면서 네. 집안 싸움 집착하다가 지구 침공 화성인 편들 태세인데 일단 지구부터 구하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글을 또 쓴 걸 보면 예. 자기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외교 같은 게 국내 정치에 끌어들이는 순간 정말 위험해지는 건데 예.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의 발언이 반미, 뭐 반이스라엘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것 자체가 지금 국익 차원에서 보면 마이너스고요. 음. 최근에 대통령이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일부러 약간 분기탱천에서 아. 발언을 응수하는 걸 즐겨요. 예. 그렇게 되면 뭔가 거기서 그 민주당 쪽이나 그 민주당의 의원들이 예. 굉장히 그걸 우르르 갖고 가서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문제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청래 대표도 이 예. 발언이 있고 나서 정말 어떤 외교의 한 획을 걸었다잖아요. 예. 이 SNS 실수를 가지고 외교의 한 획을 그었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 외교까지 이렇게 대통령이 악용을 해갖고 어떻게 보면 이 언론사의 야마의 지분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기자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예. 뭐 사회부, 정치부, 산업부가 있는데 예. 요새 외교부 기자들이 그런 컴플레인 한다잖아요. 이 대통령 발언은 일이 너무 어디까지 많아져서. 해석해야 예. 되냐. 정치가 곧 외교가 되고 외교가 곧 산업이 예. 되고 이런 현장의 한복판에 예. 대통령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그냥 뭐랄까 제가 영문을 좀 영어로 한번 써도 될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해석해 주시면 돼요. 쉬운 그러니까 the big problem이다. 빅 프라블럼. 예, 쉽잖아요. 예. 그러네요. 큰 문제라고요. 예.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짧은 영어로 썼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러면은 중국어를 좀 들려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중국어를 이렇게 하셨었어요. 일본어도 한 것 같다.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쎄쎄했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대만에도 쎄쎄.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했습니까? 저 분명히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거기다가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가까운 대만하고 중국 문제도 그렇죠. 거기에 왜 껴드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체제 전쟁이라는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 항상 그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게 네. 예전에 대선 때도 보면은 뭐 체제 전쟁 이런 말 쓰면 예. 극우다라고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프레임을 해갖고 씌웠었죠. 다시 역공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국제 정치니까 아, 예. 국제 외교니까 제가 그냥 한마디 하면 예.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 발생하면 그건 그야말로 체제 전쟁이거든요. 예. 각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정반대잖아요. 완전 다르죠. 네,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예. 시장주의라든지 이런 게 완전 그 정반대에 있는 그 나라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여기서 어느 국가 편에 들지는 그게 꼭 미국이 아니더라도 아하. 굉장히 명백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와중에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굉장히 가벼운 방식으로 개입을 한 거고 이거에 대한 후과는 이제 각 우리나라의 민간 기업들 또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서도 지금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우리 그 뭐 원자재라든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갖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 이 용기 관련해서 한번 그 이렇게 맞아요. 발언을 한 적이 얘기하셨었죠. 있는데 우리 귀족 저기를 하시니까 귀한 족발. 네네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고 오늘만 하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금 조만간에 미국과 예. 이란이 어떤 지금 그 일촉즉발의 상황이 있을지 모른다는 모르죠. 거 아닙니까? 예. 뭐 지금 기뢰를 타격하기 위해서 예. 더 많은 그 선박과 그 전투함을 동원한다는 것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입장인 것인데 예. 이 와중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미국에도 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제가 아까 빅 프로블럼이라고 했는데 예. 대형 사고를 치고 있고 예. 야당 대표는 일단 오늘도 하원의원 만난 분 보니까 예. 굉장히 외교 안보에 정통한 그 데럴 아이사라는 이제 하원의원을 만난 것인데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과 맥을 같이 하는 국민의힘이 예. 외교 현안에 충분히 찾아가서 그 현안에 대해서 조금 풀 수 있다. 예. 이런 메시지를 저는 장동혁 대표가 좀 줄 수 있다고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이미지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연속성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그 유엔 대사 지금 누구 임명된지 아시죠, 선배님? 까먹었는데요. 차 땡땡이라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 맞아요. 예. 굉장히 오래된 분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 제가 이제 이건 건너들은 거지만 예. 이분이 실제로 영어를 정말로 못한대요. 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 영문이나 뭐 이런 그 글을 쓰는 건 제가 모르는데 예. 이 스피킹 잉글리시는 정말로 못한다고 지금 정평이 나서 예. 어떻게 이런 사람을 유엔 대사로 앉혔냐라는 얘기가 그 유엔 대사 내에서 막 나오고 있대요. 그래요? 이미 지금 임기 시작한 지 몇 달 흘렀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생각하는 이 외교의 어떤 그 무게가 예. 그냥 내 친구 나를 변호해준 사람들 요직에 앉히면 외교도 잘 풀리겠지 예.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예. 이런 SNS 발언도 나오는 거거든요. 외교라는 거는 진짜 국익과 밀접하게 연관된 거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사관 되려면 얼마나 외모고시 어렵나요? 아유 엄청 어렵죠. 대사 영어도 잘해야 되고 하늘 별따기예요. 대사는. 네. 예. 아마 우리 앵커님 같은 분들도 대사관 되려면 공부 오래 하셔야 될 대사 거예요. 어떻게 대사 시켜주면 엄청 제가 봤을 때 감사하죠. 거의 조선일보 입사하는 정도에 맞먹는 게 대사관이 아유, 들어가는 건데 대사는 엄청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예. 있는 이 수장이 예. 자기 친구를 지금 유엔 대사에 앉히는 수준이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에 대응하는 깊이인 거거든요. 파파고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내 정치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남의 나라 얘기니까 나한테 뭐 큰 타격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그렇죠. 직격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사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투자하고 있는 이 주식 다 호르무즈 해협과 연관된 거고 여기에서 대한민국이 미국 편을 들지 못할 망정 어떻게 보면 이란 편을 들을 수 있다고 해석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구도라는 게 전쟁이라는 건 이분법적으로 해석되니까 여기서 왜
이스라엘을 저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어떤 그 근간이 되는 가치, 이념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가 어제 그제 이렇게 뉴스 보면서 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이걸 좀 수습하고 조금 경솔한 발언이었고 앞으로 대통령으로서 지도자로서 국격을 생각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발언하겠다면 넘어가잖아요. 근데 안 넘어가더라고. 이분이 끝까지 인정을 안 맞아요. 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뭐 오목을 뒀다니 외계인이 침공해서 뭐 지구 싸움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니 이런 알 수 없는 비유들로 오늘도 그 대부분의 조간의 어떤 그 약간 그 헤드라인을 잡았던데 참 제가 그 개탄할 일, 통탄할 일이라고 그러고 봅니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않았겠지만 우연이었겠지만 오늘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 오늘 저걸 했잖아요. 지명했잖아요. 그렇죠. 미셸 박. 예.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미셸 박이요 사실 예전에 이 네타냐후 총리 의회 연설 거기 참석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참석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의원 사무실에 엄청 항의 전화하고 그리고 사무실을 또 이렇게 사실상 테러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딱 지명을 오늘 딱 해버렸네. 이 미셸 팍이요. 그냥 정치적으로 보려면 굉장히 이제 방공 안보 이슈에 정통한 사람이고 어마어마하게요. 소위 언론에서는 이제 강경파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한국인 출신이어서 그렇지만 굉장히 이 한국 전쟁부터 이 전쟁과 관련해서는 항상 미국의 이익, 자국의 이익을 굉장히 앞세우는 정치인으로 정평이 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히 북한 문제 같은 경우도 어설픈 이제 그 자유주의자들이 어설픈 평화를 운운하면서 메시지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도 예전 발언이지만 사실상 테러 국가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자주 언급했어요. 김정은 정권들 이 북한 정권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다 뭉쳐가지고 거기 없애버려야 되는 듯한 그런 얘기까지 했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사로 지명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중동 안보 그 리스크와 되게 무관하지 않은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의 기조를 설명해 주는 거죠. 앞으로의 그 외교 안보 관련해서 한국 내 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내에서의 어떤 그 미국의 정책 기조가 강경 기조로 갈 것이다. 그러면 한국도 이제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스탠스를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중앙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인데 중앙 정부가 지금 이 국제 정세의 맥을 못 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벌써 걱정이 되는 거고 요새 이런 얘기 많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이 트럼프가 자국 내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뭐 지지율도 지지율이고 EU나 이런 일부 국가에서 이 트럼프가 너무 과하게 이제 이 강경 노선을 지향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좀 방향을 선회하거나 우회하잖아요. 근데 더 강하게 갈 거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시면 오늘도 트럼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트루스 소셜이나 어저께 그제 이제 주요 뭐 백악관의 주요 인물 통해서 낸 메시지를 보면 유가가 오르는 것도 감내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달러 기축 통화를 가진 나라로서 할 수 있는 물론 그 발언 자체가 다 온당이 맞는 것은 아니지만 기조의 변경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역봉쇄한다는 것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전투력, 국가 권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이 기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입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너무 명백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우리가 obviously 말 있잖아요. It's obvious that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어렵네요. 그건 해석해 주세요. obvious 아시잖아요. 그 obvious라고 하는데 이게 다 외교관 제가 얼마 전에요. 갑자기 생각난 얘기인데 필리핀 대사관을 제가 방문했었습니다. 뭐 이제 좀 국회 관련 공식 방문이 있어서 의원님들이랑 같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재명 이건 물론 일개 그 외교관의 발언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그 대외 정책 기조 같은 게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거는
실용 외교, 예. 실용 정책 그런 그렇죠. 이념을 맞아요. 가져가는 건데 미국에 대해서 음. 또는 중국에 대해서 네. 우리가 예상하던 그런 어떤 흐름이 아니고 예. 너무 강경 일변도로 간다는 거예요. 미국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일개 외교관의 발언이지만 예. 제가 뭐 이렇게 그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예. 외교관들조차 이재명 정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이 기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이게 대통령이 우리 유튜브를 보나요? 대통령이 뭐 유튜브 보겠어요? 예. 저거 보겠죠. 뭐 뉴 이재명 유튜브, 뉴 이재명계 그러니까- 유튜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고 보는 게 뭐냐면 예. 선배님 항상 국무총리나 민주당 의원들이 나와서 코스피 5천 6천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치하를 하잖아요. 그랬었죠. 예. 근데 뒤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온당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미국을 지지를 안 하고 있어요. 참 이게 발언이 너무 단순해서 가볍게 들릴 수 있는데 미국을 온맘 다해 지지해야지 대한민국의 국익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꼭 등치는 아니죠. 등치는 아닌데 너무 그거를 어렵게 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예. 전쟁 상황, 대치 상황에서는 미국의 편을 강하게 들어주는 것이 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익이 부합한다는 걸 알고 있을 터인데 그거를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그렇죠. 이렇게까지 예. 미국과 반대되고 합의되지 않은 얘기를 계속 대통령이 지향한다는 것은 미국이 절대 답은 아니니까. 그렇지만 지금 전쟁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렇죠.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네.